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탈모 때문에 비싼 샴푸, 좋다는 비누, 민간요법까지 다 해봤는데 머리숱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샴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머리를 더 빨리 잃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원장님, 샴푸는 비싼 거 쓰고 있어요. 도브 비누가 좋다길래 그걸로 감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노프가 탈모에 좋다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더 붉어지고 머리카락은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머리가 감고 나서 거칠어지면 머리가 굵어졌나 보다. 탈모가 좀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망가지는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붉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모발이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큐티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막이 열려버린 상태인 겁니다. 두피는 원래 약산성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비누나 강한 세정 제품 혹은 샴푸를 쓰지 않는 노프 같은 행동은 이 균형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두피의 산성 밸런스가 깨지면 세균과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모낭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당장은 머리가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어려운 탈모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두피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자극이 이제는 그대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탈모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탈모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샴푸 하나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정작 가장 중요한 두피 환경과 생활 습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싼 샴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모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쓸데없는 돈과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아야 하느냐, 그리고 아침이냐, 저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머리 감으면 더 빠지지 않나요? 탈모 있으면 머리 자주 감으면 안 된다던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를 감는 횟수와 탈모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머리를 감아서 빠지는 머리카락은 이미 빠질 준비가 끝난 머리카락입니다. 감지 않았어도 빗질을 해도 자고 일어나도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를 감을 때 유독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빠졌어야 할 머리카락들이 샴푸할 때 한꺼번에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으면 더 빠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감지 않으면 두피 상태만 더 나빠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신 분들, 미세먼지, 땀, 피지에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은 두피에 노폐물을 그대로 쌓아두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냐 저녁이냐를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저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잠자기 전에 한 번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탈모가 있든 없든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대충 말리고 주무시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머리가 축축한 상태로 베개에 닿으면 두피 온도가 떨어지고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건 두피 염증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감으실 때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완전히 말리고 주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대충 말리는 습관, 오늘부터는 꼭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절대 감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밤새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두피 기름이 유독 많은 분들, 또 외출 전에 스타일링이 꼭 필요한 분들은 아침에 한 번 더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처럼 땀과 피지가 많은 계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침과 저녁 2번 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내 두피 상태에 맞게 감느냐가 핵심입니다. 머리가 기름진 분들은 세정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샴푸가 필요하고, 두피가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은 자극이 적고 보습 성분이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샴푸를 얼마나 비싼 걸 쓰느냐는 탈모 해결의 핵심이 아닙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탈모의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안 감는다고 탈모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 환경이 망가져서 탈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감는 횟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머리는 필요할 때 감는 겁니다. 그리고 감을 때는 제대로 깨끗하게 자극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계시는 비누, 노프, 민간요법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계시는 이야기, 비누와 노프, 그리고 머리가 굵어졌다는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도브 비누로 감으면 자극이 덜해서 탈모에 좋다던데요? 샴푸 안 쓰고 물로만 감는 노프가 두피를 살린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비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도브 비누든 일반 비누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성에서 알칼리성이라는 점입니다. 두피는 원래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일까요? 약산성입니다. 대략 4.5에서 5배5 정도의 산성 환경에서 두피 장벽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비누를 사용하면 이 균형이 한 번에 깨집니다. 알칼리성 성분이 두피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굵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굵어졌네? 탈모가 좀 좋아진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모발 큐티클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머리카락 겉면의 비늘이 강제로 벌어져서 거칠고 두꺼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속은 보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머리카락은 더 쉽게 끊어지고 윤기는 사라지고 결국 가늘어지며 빠지게 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칼리성 환경이 반복되면 두피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며 모낭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비누는 두피와 모발 모두에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노프는 어떨까요? 샴푸를 전혀 쓰지 않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자극을 안 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두피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계속 쌓입니다. 물만으로는 이 노폐물들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두피는 항상 찝찝한 상태가 되고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서 염증과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특히 노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두피가 가렵다고 손이나 브러쉬로 계속 긁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긁는 순간 두피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염증이 번집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모낭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프를 명확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깔끔해진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두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순한 것,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적절한 세정력과 두피 환경의 균형입니다. 때를 밀지 않는다고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듯이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누로 감아서 머리가 굵어진 느낌, 노프로 감아서 자극이 없는 느낌, 이건 전부 착각입니다. 잠깐의 느낌에 속으면 몇 년 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느낌으로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환경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 탈모가 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남성 탈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탈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이마 양쪽이 점점 들어가거나 정수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하는 패턴, 이게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입니다.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 필요하면 수술, 이렇게 선택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성 탈모는 빨리 진단만 받으면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성 탈모입니다. 여성 탈모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성분들은 정수리 가르마 라인이 점점 넓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뒷머리까지 얇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 탈모의 가장 큰 특징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빈혈, 갑상선 질환, 난소나 호르몬 문제, 갱년기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는 샴푸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 중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경우 몸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면 모발로 가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가장 먼저 끊깁니다. 그 결과가 탈모입니다. 남성분, 여성분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두피를 긁거나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 잦은 고데기, 과도한 열 자극, 이런 것들은 모두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피 열 이야기입니다. 두피에 열이 많아서 탈모가 온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보면 두피 열 자체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두피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 결과 두피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고데기, 펌, 염색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면 무조건 탈모가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3달에 한 번 정도 기분 전환으로 하는 시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잦은 탈색, 과도한 열 자극,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술은 모발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두피에도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과하지 않게입니다. 모자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모자 쓰면 탈모 온다. 아닙니다. 모자와 탈모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땀이 많이 찼는데 오래 쓰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청결이 중요합니다. 결국 탈모 관리의 핵심은 자극을 줄이고 환경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바르기 전에, 뭔가를 더 사기 전에 나쁜 습관부터 하나씩 없애는 것.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샴푸 선택 기준, 두피 타입별로 어떤 성분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돈 쓰시는 부분, 샴푸 이야기랑 미녹시딜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샴푸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샴푸 가격이 비싸면 탈모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샴푸가 머리숱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샴푸의 역할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두피 환경을 망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샴푸는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중요한 건 본인 두피 타입입니다. 두피 타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지성 두피, 건성 두피, 민감성 두피입니다. 먼저 지성 두피입니다. 머리를 감아도 하루만 지나면 기름지고 가렵고 비듬이 생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정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샴푸가 필요합니다. 지루성 두피를 완화해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멘톨 성분 처음엔 시원합니다.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시원함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쓰는 건 괜찮지만 매번 강한 멘톨을 쓰면 오히려 두피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성 두피입니다. 머리가 푸석하고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습 성분이 있는 샴푸가 필요합니다. 세라마이드, 보습 성분 자극이 적은 계면 활성제가 중요합니다. 거품 많이 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정력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건성 두피의 강한 세정력은 탈모를 더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두피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따갑고 가렵고 붉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순한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향 강한 제품, 자극적인 성분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두피를 긁는 습관입니다. 가렵다고 브러쉬로 긁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탈모로 이어집니다.
이제 미녹시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녹시딜 효과 있는 약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미녹시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에만 묻히고 끝냅니다. 이러면 효과 없습니다. 사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고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아침, 저녁이 원칙이지만 불편하시면 저녁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흡수 잘 되라고 롤러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독입니다. 두피에 상처나면 약 흡수는커녕 염증만 생깁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민간요법 인터넷 정보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샴푸만 바꾸면 된다, 콩 먹으면 난다, 식초로 헹구면 좋아진다, 이런 말들 근거 없습니다. 탈모는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잡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으로 충분히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법 쓰다가 시간만 보내면 나중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병원 가는 거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오실수록 치료는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비싼 샴푸가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리가 머리를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두피 타입이 뭔지, 내 습관이 어떤지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탈모 관리의 시작입니다.